숲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1시간 전쯤에 산 초입에 들어설 때만 해도 간간히 구름 사이로 햇살이 투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모기만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산 초입에 들어설 때 차가 한 대 있어서 살짝 긴장을 했죠.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장정 네 분이 시커멓게 생긴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뭐 들러 왔어? 그러길래 제가 저는 난 보러 왔는데요. 뭐 보러 오셨다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여기 사투리를 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산 보러 왔는데요. 없구만이라 누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상당히 이쪽은 또 이 특성상 또 강한 억양을 사투리를 써줘야 현지인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시비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삼을 보러 다니신다는 분들이 네 분이 벌써 싹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뭐 삼은 둘째 치고 난을 보러 왔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쪽이 생강근 쪽이 아주 건강합니다. 나름대로 잎도 환엽성으로 둥그스름하니 잘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뭐 손을 댈까 말까 엄청 망설이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개체를 다 인연을 맺기는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영상만 담고 이렇게 지난해에 자랐던 생강근들이 마저 자라고 그 밑에 신화촉은 아직 올라오질 않았다. 이런 부분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장마가 좀 길게 한 일주일 이상 지루하게 끝나고 나면 훌쩍 이 신화가 자라서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예쁜 좋습니다. 볼수록 괜찮은데요. 이 친구 데려갈까요? 좋습니다. 볼수록 괜찮네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초목이 모두 긴장되어 있는 상태죠. 스탠바이 중입니다. 이 난들 역시도 속에서 신화들이 뭉클이고 있다가 이제 며칠간 계속해서 눅눅한 습도가 유지가 되면 훌쩍 자라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난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영상분이 나가는 대로 이제 장마가 바로 시작이 되면 한동안은 또 이제 산을 오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난실에서 좀 촬영을 하다가 구독자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해 드린 후에 장마철 이후에 신화들이 훌쩍 자라면 그때 또 산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 해서 오늘 영상은 상당히 좀 귀중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연철을 볼지 못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탐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의 지저귀물 쫓아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파랗게 마삭줄이 펼쳐진 뭐라고 할까요?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은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이 밟는 이 발 밑의 촉감은 한마디로 소설속이나 나옴직한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한없이 폭신하고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저만의 놀이터. 걷는 기분이 너무 폭신하고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네요. 계속해서 새의 노랫소리를 따라서 산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귀물을 찾아서 숲을 주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야, 녹재가 촬영을 시작하면 뭔가 반드시 있을 거야. 쟤 없으면 저런 거 안 찍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간절히 담고 싶습니다. 화면에. 그러나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숲이고 아름다운 숲입니다.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아래쪽에서 너무 귀물만 찾다 보니 난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습해서 저런 지역에서는 생강근 발효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힘들게 능선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기하고 완전 다르죠. 저쪽은 굉장히 좀 습해서 비탈에 이제 사초 종류, 또 아이비 종류, 마삭줄 이런 종류가 많이 깔려 있어서 바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너무 습한 관계로 생강근에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 좀 있을 만한 요 깨끗한 바닥, 부엽토가 비교적 잘 가라앉아서 촉촉한 이 지역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난초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난개의 귀물은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쪽도 난들이 좀 키가 그렇게 길질 않고 짧은 잎성의 후육질로, 이곳이 지금 완전히 서북벽 비탈인데도 불구하고 잎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확대를 해 볼까요? 자, 잎 모양새가 검은색 잎에 이렇게 우글쭈글 울퉁불퉁, 또 그러면서 끝 마무리도 약간 동스러움하게 마무리가 좋습니다. 잎장도 지금 이쪽이 생강근 촉이고 생강근 촉도 상당히 좋습니다. 떡잎이 노수엽으로 잘 오가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발전된 전진촉은 잎장이 3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잎이 이제 이쪽 옆에 있는 친구도 이쪽 생강근이네요. 잎장이 3장인데요. 왜 잎을 3장을 왜 이렇게 따지느냐, 잎을 3장 4장을 따지느냐, 이렇게 이제 물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이제 탐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은 잎장이 3장이나 4장밖에 안 된다는 경우는 이 잎이 더 두껍고 짧게 변할 수 있다, 단엽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엽이라고 해서 다 잎장수가 3장 4장밖에 되진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화가 발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잎이 장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함축된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서 잎이 짧고 넓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장수가 3장이나 4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개체들을 상당히 좋아하죠. 대부분이 또 이런 난들을 보면은 상당히 후육질로, 또 고추 서면서 노수엽으로, 흔히 말하는 단엽, 뭐라 그럴까요, 두화변, 두화변의 성질로 발전하는 가능성들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두화를 피우는 품종이나 또는 단엽들이 잎장이 3장이 4장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잎도 뭐 6장 7장 얼마든지 더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체의 특성상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런 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롯이 뭐 받아들이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좀 어느 정도 배양을 해가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두 친구를 촬영을 마치고 막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또 한 친구가 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좀 확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키는 굉장히 키가 길죠. 약 한 2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강은 한 쪽짜리인데요. 이 친구도 키가 지금 상당히 웃자라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서북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친구가 거의 동일 품종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키가 많이 자란 상태죠. 그러나 잎끝도 이렇게 길지만, 잎이 이렇게 서 있지만 상당히 탄력이 좋고, 끝으로 갈수록 끝배가 이렇게 똥배가 부른 그런 형식의 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난들은 분해서 배양했을 때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두화변으로 서서 짱짱하게 잘 버티는 그런 잎으로 발전하는 그런 난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배양을 일단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배양을 해 가면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재미, 이런 재미도 상당히 남다르죠. 이 친구도 좋은 인연으로 제가 인연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훤칠한 멋진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양지 바른 곳이나 밭둑 어귀 같은 곳에 아주 큰 키를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황갈색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이름하여 너삼 혹은 쓴 너삼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는 쓸 고자를 써서 고3이다 이렇게 약으로 사용을 하지요. 약성 자체가 굉장히 차고 써서 뭡니까 위나 비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복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질이 차기 때문에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위로 치솟는 상황이 있죠. 이명이 온다거나 혹은 눈이 침침하다거나 얼굴이 붉게 상기된다거나 이런 곳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명으로는 이제 도둑놈의 지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 잎을 보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요 뿌리를 보면 뿌리가 이제 황갈색으로 상당히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게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좀 별로 예쁘질 않다. 그래서 도둑놈의 지팡이다 이런 이제 속명이 붙어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철을 맞아서 꽃이 아주 수담스럽게 피어 있네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맛이 굉장히 쓴 고3 도둑놈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금 제 안타까움은 남겨둔 채 하산을 했습니다. 못내 아쉬운 산행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나름대로는 또 한 바가지 땀을 흘린 후에 상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산행이었죠. 어느 구독자님 말씀처럼 새들이 마구 지적이었던 것은 저를 친구라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땅이니까 나가라 이래서 우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뭐 큰 소득은 없이 또 하산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죠. 허벅지와 엉덩이에 약간 말근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허파과리에는 음이온을 비롯해서 후라보노이드, 피톤치드 여러가지 영양소를 가득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더불어 산소가 가득 채워진 것은 덤이죠. 응급실에 가면 그 아프신 분들 막 의료용 산소 막 드리지 않습니까? 겁나게 마시고 왔습니다. 조금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아무 탈 없이 뱀과 벌도 만나지 않고 무사하게 잘 산행을 마쳤다는 점이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를 무사히 돌려보내주는 산신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녹지였습니다.